악플 10개 만들려고 그러면 와 악플 만든 건 인공지능이 만든 걸 알고 봐도 짜증이 날 정도 잘 만들어내요. 악플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거예요, 약간. 일종의 기업 내 레드팀 비슷하게.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개인 시작하는 유튜버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콘텐츠만 잘 짤 수 있으면 하반기나 내년에 일반 공개된다거나 소라 같은 거, 또 제가 언급했던 뭐 로어 머신 또는 뭐 메타의 오디오 박스 다양한 툴들 써가지고 자기가 10분짜리, 20분짜리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복잡한 논문 같은 것들을 30초 쇼츠로 바꿔서 올려놔요, 제가. 근데 제가 요 책은 안 해봤는데 제 전작 책은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책보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끔씩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면 제가 약간 이제 지칠 때쯤 야 링크 줄 테니까 일단 얘랑 얘기 좀 더 해봐. 아, 그거 좋네. 네. 근데 그러면 이들은 AI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완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해서 시장에 들이밀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의 오히려 이익이나 가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따라서 어떤 산업에 로봇이 많이 들어갈까 하는 질문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산업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로 왕창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파트 2 보면 AI 시대 내 미래를 디자인하는 지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우리가 MBTI 뭐 1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성향을 딱 16가지 유형으로 다 나눌 수 있나? 안 되죠. 네. 인간지능의 시대에 이 성향을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알고 그걸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 만들어놨던 모델이 스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MBTI처럼 스타라는 모델을 새로 제시한 건데 이건 깊게 보면 약간 심리학과 경영학과 공학이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모델이긴 해요. 스타는 뭐예요? 약자인가요? 스타는 약자가 스타의 S가 스타트, 그다음에 T가 트라이, 시도한다, A가 뭔가 증폭한다, 잘한다는 의미 앰플리파이, R이 자원을 회수한다, 절감한다는 리커버예요. 근데 제가 이 모델을 왜 만들었냐면 앞서 언급한 것 중에 기업들이 AI 갖고 뭐 하나를 관찰해봤더니 이 중에서 R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절감하는 거, 인건비 절감하는 거. 개인도 뭐를 도구를 배우면 뭐에 쓰나 제가 이렇게 관찰해봤더니 주로 자기가 했던 일을 빨리 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빨리 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러면 점점 나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해주네?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위축되거든요. 나머지 3가지를 보는 거예요. A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신문에 글 쓸 때도 요즘에 AI한테 악플 만들어달라고 해요. 악플? 악플 만들어줘 실제. 1600자 되잖아요. 1600자, 700자 지금 선고할 때 보게 되면 원고가 이거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했었는데 어디 보낼 게 있어갖고 악플 10개 만들려고 그러면 와 악플 만든 건 인공지능이 만든 걸 알고 봐도 짜증이 날 정도 잘 만들어내요. 악플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거예요, 약간. 일종의 기업 내 레드팀 비슷하게.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게 기분 나쁘지만 그 시간 절감도 아니에요. 그거 하고 글 고치면 시간 또 30분, 1시간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작업이 내 글을 좋게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는 것도 있고. 완성도를 더 높이고 또 다양한 잠재적인 독자를 미리 생각해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또 제가 이제 그게 앰플리파이라고 붙인 거고 T는 저런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음악도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음악을. 작곡 능력은 제가 제로에 가깝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 도구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씬에서 들려줘요. 예를 들어 경영자가 뭐 고뇌에 빠진 씬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힙합 노래 만들어 틀어주기도 하면 학생들이 집중을 되게 잘해요. 이게 제 입장에선 트라이예요. 때는 학생들이 킥킥거리고 웃기대 교수님 노래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시도라는 건 망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도구가 없었으면 아예 못할 작업이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는 약간 일단 비밀로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영역에서 나의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기업도 펼쳐야 되고 개인도 펼쳐야 된다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른바 AI, 특히 생성형 AI 열풍이 이제 불면서 저걸 내가 생활에서 또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들은 입장에서는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측면에서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뭐 대학 안 나오셨지만 지도해 주시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잘 안 바뀌잖아요. A학과 나오면 뭐 B 직업 갖는다는 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해 주셨는데 요즘엔 뭐 대학에서 자유전공제가 생기고 이상한 학과도 많이 생기고 직업도 뭐 사라지네 생기네 하니까 부모님들이 진로 지도해주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저 그럴 때 AI를 보조도구로 활용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 저희 아이도 제가 잘 모르는 뭐 유전공학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그쪽만 파고 있어요, 둘째 아이가 대학생인데.
그럼 제가 모르지만 아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제가 모를 때는 거기에 물어보기도 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야 얘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해서 마치 삼자 대화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얘만 믿으면 바보가 되지만 이 아웃풋을 갖고서 아이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면 훨씬 더 진로 지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꼭 진학이 아니더라도 네. 아이가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또 과거랑 또 이상한 갈등들이 많아서 이런 거 어떻게 할지 한번 삼자가 같이 껴가지고 대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진짜 해보시면. 네. 활용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끔씩 이제 뭐 그 인터뷰를 하고 나면 네.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녹취록을 이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거 되게 잘 돼요. AI. 예전 같으면 맡겼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클로바 노트 같은 걸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일부러 조금 정확한 게 필요할 때는 맡기는데 맡겼더니 돌아온 게 뭐냐면 이건 딱 봤더니 클로바 노트로 푼 다음에 자기가 그냥 살짝 고친 거야. 고친 거. 요즘엔 사실 녹취 시장이 거의 저는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녹취를 텍스트로 하지만 또 좋은 점이요. AI 그걸 카테고리로 쪼개갖고 만약에 1시간 대화한 것도 이걸 5편으로 쪼개줘. 그런 것도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프리랜서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프리랜서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 챗GPT만 놓고 봤을 때도요. 챗GPT 출시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미국의 플랫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프리랜서 직군의 그러니까 구인 빈도, 구인하는 숫자랑 개별 잡당 들어가는 샐러리, 그러니까 둘 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근데 제가 전반적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프리랜서 분들이 잘 치고 들어가가지고 더 시장을 확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버들 중에는 뭐 웬만한 그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돈도 많이 버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거의 뭐 기업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유튜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주로 어떤 건가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혼자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일부 유튜버들,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처럼 진짜 자본이 많고 팔로워가 뭐 1억 명이 넘는 친구들은 혼자 예능 프로그램 찍잖아요. 스태프들을 막 동원해서 방송보다 더 세게. 근데 이거를 개인 시작하는 유튜버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콘텐츠만 잘 짤 수 있으면 하반기나 내년에 일반 공개된다거나 소라 같은 거, 또 제가 언급했던 뭐 로어 머신 또는 뭐 메타의 오디오 박스 다양한 툴들 써가지고 자기가 10분짜리, 20분짜리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콘텐츠의 장르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겁니다. 저희 같은 선데이 TV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일단 정말 쉽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장난처럼 해서 제 유튜브에 적용 안 해봤는데 제 유튜브에는 AI로 만든 쇼츠를 가끔 올릴 때가 있어요. 복잡한 논문 같은 것들을 30초 쇼츠로 바꿔서 올려놔요. 제가. 근데 제가 요 책은 안 해봤는데 제 전작 책은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책보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끔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면 제가 약간 이제 지칠 때쯤 야 링크 줄 테니까 일단 얘랑 얘기 좀 더 해봐. 그거 좋네. 펀데인 TV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 영상물이 구글에 익스텐션 붙이게 되면 텍스트화가 그냥 되거든요. 이걸 긁어다 챗봇을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소장님하고 또 같이 인터뷰했던 분들의 지적 역량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같은 시청자가 매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채팅창에 이런저런 질문 주시면 저거 다 설명했는데 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설명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 종종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 만날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선대인 TV를 구독하는 사람은 이 영상부터 보고 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뭐 책 목차에도 없는데 내가 투자자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제 주변에도 AI 갖고 문답식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AI가 우리 초창기, 그러니까 2022년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데이터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웹브라우징 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나오다 보니까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그게 분석이 돼요. 저는 근데 주의할 점은 걔의 답을 100%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마땅히 영역별로 물어볼 전문가가 별로 없어. 이럴 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이다. 이게 관리자 입장하고 그냥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죠. 이 활용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진짜 스타트업을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중간 관리자를 많이 빼는 조직을 제가 봤어요. 원래 스타트업이 있으면 뭐 임원이 몇 명 있고 밑에 뭐 10명, 5명 있는 걸 보고받고 했었는데 작은 피라미드였는데 여기서 중간 관리자가 실무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왜 내려가나 봤더니
업무용 툴이나 메신저 같은 거를 AI를 끌어다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여전히 100명 걸 다는 못 보던데 네. 이거 중간 관리자가 보고했던 것들을 AI가 대신 보고해 주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은 부서끼리도 돼요, 이게. 그럼 다른 부서 업무량 파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배분하고 보고하던 중간 관리자, 네네. 메신저 역할 하던 분들의 그런 네. 어떤 직장에서의 위상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교수님 책이 딱 이 책을 제가 딱 보는데 야, 이분 엄청 욕심쟁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이걸 다 읽고 싶게 만들어놨어.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빠져나가는 그물망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AI를 자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많이 네. 받아본 질문이 예를 들어 네. 저희 책에도 그 사례를 넣었는데요. 제 네. 친한 미용실 원장님이 교수님 근데 저는 쓸 거 없는 거죠? 이분은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원장님은 상관없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지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했던 사례들 책에 담아놨거든요. 원장님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돼요. 네. 그럼 되게 처음에 불편해 놀라면서 불편해. 네. 이거 되네? 네.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지능이 폭발하는 시대가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모든 답을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디테일한 답은 각자 만드셔야 되지만 네. 나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좀 넣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치킨집, 뭐 부동산 사장님, 뭐 네. 옷가게 사장님 등등 있는데 다 여쭤보긴 그렇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고 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 다양한 직종에서 AI 교육시켜달라고 하면 이제 독특한 업종일수록 궁금해서 더 가봐요. 이분들은 뭔 생각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전국의 부동산 중개인, 그러니까 개인 부동산 하시는 네. 분들이 뭐 50명에서 많으면 100명 사이 모일 것 같대요. 근데 막상 나중에 봤더니 모집이 너무 많이 3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되게 안 좋았는데 갔더니 신기한 게 이분들이 직방이나 대규모 플랫폼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 샘플로 하나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단편적으로 평수, 뭐 집 가격 이렇게 항목화시켜 쏜 정보들을 글로 써놓는 거. 서술식으로. 어떤 게 잘 나갈까 했더니 당연히 글까지 충분하면 집 많이 벌어오는 거 맞다고. 근데 왜 대표님도 이렇게 안 하세요 했더니 두 가지 답변이 돌아와요. 관리하는 매물이 많은데 혼자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집단은 나는 매물은 적은데 글 쓰는 걸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둘 다 이분들이 이것만 갖다 긁어서 AI 도구에 집어넣으면 글이 나와요. 의도를 알아요, 얘가.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요. 이분은 네. 없던 역량을 보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서비스 경쟁력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대표님 중에 제가 아까 노래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어떤 대표님은 저 집 거래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인연이 생긴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최근에 전화해 봤더니 컬러링이 자기 부동산 로고송으로 바뀌었어요.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혼자 부동산 사무실 하는 거 아는데도 네. 로고송을 듣다 보면 마치 무슨 20명 데리고 하는 큰 기업의 대표님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마케팅적인 효과가 또 생깁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진짜로. 오부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20위에 들고 싶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산업의 판도도 진짜 많이 바뀌죠. 몇십 년 전에는 네. 뭐 은행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산업 그렇죠. 뭐 이런 쪽이 막 글로벌 시가총액을 네. 좌우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판도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이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은 네. AI의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같아요. 네. 뭐 칩이건 클라우드건 파운데이션이건. 결국 이거를 잘 써가지고 무언가 도발적인 걸 만들어내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도발적인 거? 일례로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만약 제약이다. 그럼 제약 산업이 미국 기업들 봤더니 이제 생체 실험 안 하고 AI로만 실험하는 시뮬레이션하는 제약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접근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대요. 근데 그러면 이들은 AI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완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들이밀겠죠.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오히려 이익이나 가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있던 그 엔진 만드는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엔진 만드는 기업은 약간 꾸준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없던 양 만드는 기업들이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현상. 저는 이런 게 그동안 약간 정책에 있었던 약간 바이오 부분이나 농업이나 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보통 생각하는 게
로봇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활 환경 네. 또 바꾸면서 산업의 지평도 많이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네. 로봇이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산업 영역은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냥 뭐 산업용 로봇 이런 차원이 그렇죠. 아니라 이른바 AI와 연결돼 있는 AI라는 지능을 단 이제 로봇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로봇을 보게 되면은 네. 단계가 오토노머스하는 게 있고 오토메이티드 된 게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건데 네. 그 위에 이제 인텔리전트한 게 생긴 거거든요, 로봇이. 네. 여기 지능이 하고 올라갔다는 게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 산업용 로봇은 사람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주로 인간의 몸하고 비교를 해보면 팔만 있는 거고 팔도 한두 개 있고 끝에 손가락도 5개가 아니라 뭐 이상한 드릴이 달려있다라든가 큰 집게가 네. 달려있다 이런 로봇이었는데 지금 로봇은 머리가 좋아진과 동시에 외형의 특성이 인간을 닮았어요. 외국에서 개발된 로봇을 보면 주로 키가 160에서 180cm 사이, 네. 몸무게가 47kg에서 80kg 사이, 손가락 5개. 이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산업에 로봇이 많이 들어갈까 하는 질문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어떤 산업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로 왕창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임팩트가 크고 빠르게 올 것 같아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네. 그 뭐 로봇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짜 이제는 인간이 하는 동작은 거의 다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능가하더군요,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렇게 홀짝 뛰어서 이렇게 제자리 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체육 선수들 말고는 잘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얘들은 이제 그거 학습시키면 다 하던데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학습한 거니까요, 육체적으로.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현대자동차 이동형 경험을 송두리째 바꾼다. 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빠르게 전동화되고 네.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네. 뭐 나올 거고 이게 그 테슬라부터 해서 이제 로봇 택시 네. 이제 뭐 곧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 업체들의 사업 방향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근데 네. 현재는 주로 자율주행에 포커스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그 다음도 좀 준비했으면 욕심이죠. 네. 그러니까 차가 자율주행 된다는 네. 말은 네. 이동 중의 경험,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는 가장 그냥 뭐 차 안에서 게임하거나 뭐 영화 보거나 자거나인데 그게 아니라 그 독립적인 공간이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네. 혼자만 있는 네모난 공간 내에서 뭘 할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 잘 안 받는 것 중에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 받을 수도 있고 오롯하게 공간에서 나만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 혼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몰입형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험의 딜리버리 공간이 되게 되면 이제 현대자동차는 제가 장기적으로 자동차를 팔고 부품을 갈아주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한테 새로운 경험을 구독형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기업. 전 그렇게 가야지 기업의 미래가 있다라고 봐요. 하드웨어에서 약간 멀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좀 책에서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 기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거 자체를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네, 근데 네. 지금은 기초적인 것도 안 되는 게 의외로 많은 게 예를 들어 렌터카 네. 회사들만 제가 작업을 해봐도 네. 렌터카 회사의 차를 빌리면 스마트폰 앱으로 시동 걸어주는데 이 자동차가 저를 인식해서 추가적인 액션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뭐 김상균 교수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는데 웰컴 메시지도 안 들어와요 잘. 차를 바꿔버렸는데 네. 그럼 이 경험이 연결되면 좋아요. 제가 만약 그랜저를 계속 빌리다가 지금 집차를 빌렸어. 오늘은 뭔가 와일드하게 한번 가보려고 하시나 보죠? 저한테 말을 걸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시트 포지션, 에어 컨디션 다 이 차에 맞게 새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연결되는 거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잘. 예. 자, 산업의 편도까지 엄청 바꿀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지만 우리가 AI를 꼭 뭐 공포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또 만능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의 생활 전반 또 산업의 전반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기술임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좀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인간 지능을 압도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인간 지능을 이제 확장하는 네.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뭐 이런 네,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걸 사실은 통제하고 뭐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우리는 사실 뭐 일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맞아요. 그런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많이 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생성 AI 발전에 이제 그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또 네. 이제 이 속도를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건데 네.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빅테크가 AI 기술을 만들면 그걸 우리가 뒤에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건 어느 기술까지 만들어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써도 될지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가 좀 필요한데 네. 사실 지금 그런 함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누락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잘 쓰고 있고 하는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속도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를 만드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국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떤가요? 이게 뭐 네. 당장은 이게 우리가 오히려 뭐 생성 AI 관련한 뭐 기술이나 산업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쫓아가자. 이 네. 분위기가 훨씬 강하고. 그렇죠. 현재.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논의를 아예 할 여지 자체가 별로 안 네, 생기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6, 7년 동안 네. 민간 분야 투자된 걸 보게 되면 건당 15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민간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를 보게 되면 미국은 네. 5,600건 가까이 되고요. 네. 한국은 189건인가 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무지막지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투자에 올인하는 거, 뭐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반대 시각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한국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거. 예를 들어 뭐 콘텐츠 분야에 오히려 남의 기술이지만 AI 접목해가지고 오히려 콘텐츠 가치 높인다라든가 한국은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 AI가 앞서 있다라든가 인지 양성을 잘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공학하시거나 기술하시는 분들은 기겁할 수도 있지만 공학하고 기술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보단 다른 부분을 함께 키우는 전략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오늘 김상균 교수님의 신작, 베스트셀러 예정작 AIX 인간지능의 시대 이 책 주제로 해서 그 교수님하고 좀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뭐 진짜 뭐 남녀노소 또 직업 구분 없이 필독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책 광고 받는 거 아니고요. 뭐 어디서 출판사에서도 뭐 협찬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예. 제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네. 보통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막 어려운 개념도 이야기하고 네. 막 왠지 주눅이 들어서 못 볼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생활의 관점에서 또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네. 책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능은 네.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이미 네. 우리가 지능을 갖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인지과학을 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네. 책을 하여튼 되게 쉽게 재밌게 쓰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좀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즐거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